연예인들이 TV에 많이 나와 공황장애 때문에 힘들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 공황장애는 동양인에서 많이 나타나는 질환은 아닙니다. 우선 공황장애는 영어로 Panic Disorder라고 불리며 심한 불안 발작과 이에 동반하는 다양한 신체 증상들이 아무런 예고 없이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불안 장애의 일종입니다. 공황장애에서 발생하는 불안 발작은 매우 심해서 공포심을 유발하는데 이것을 다른 말로 공황 발작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런 불안 발작 이외에도 심박수가 높아진다거나 온몸이 떨린다거나 가슴이 답답하고 어지러운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황 장애는 이처럼 신체 증상들도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처음에는 심장 질환이나 간질로 오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공황 장애를 겪는 많은 사람들이 공황 발작 증상이 나타나면 많이 당황하고 공포감에 사로잡혀 응급실에 가게 되고 검사상 특별한 이상 소견을 발견하지 못하고 안정을 취하면 저절로 증상이 호전되는 경과를 밟습니다. 그러면 평생 동안 한 사람이 공황장애를 겪을 가능성은 몇 프로나 될까요? 공황장애의 평생 유병률은 연구마다 차이가 있지만 미국에서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대략 4%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나 동양인은 이보다 다소 낮은 유병률을 보여 한국인에서는 약 2% 정도가 살면서 공황장애를 겪는다고 합니다. 여성이 남성에 비해 2배에서 3배 정도 공황장애를 많이 겪고 공황장애를 겪는 나이는 다양하지만 대개 20대와 30대에서 가장 흔히 발생합니다. 공황장애로 진단받는 많은 사람들이 다른 정신과적인 질병을 함께 갖고 있으며 가장 흔한 질환으로는 우울증이 있고 사회공포증과 같은 다른 불안장애를 겪는 분들도 많습니다. 정신분석가들은 억압을 공황발작과 관련된 주된 방어 기제로 봅니다. 즉, 한 개인이 받아들이기 힘든 생각이나 소망, 충동들이 억압되어 의식적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다가 방어 기제가 무너지면서 무의식 속의 내용들이 의식 속으로 터져 나올 때 나타나는 것이 불안 발작입니다. 어릴 때 부모를 상실하거나 분리 불안의 경험이 있었던 것이 나중에 공황 발작이 나타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실제로 많은 환자들이 공황 발작이 처음으로 나타나기 전에 가까운 사람을 잃는 경험을 하거나 심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황 장애는 조건한 반응을 통해 나타나는데 예를 들어 사람이 붐비는 지하철 속에서 처음으로 공황 발작을 경험한 환자는 그 다음부터 지하철만 타면 이전에 겪었던 공황 발작을 떠올리게 되어 쉽게 불안해진다는 뜻입니다. 공황 발작의 첫 증상은 특별한 이유 없이 저절로 시작되지만 과로나 심한 스트레스를 겪은 후 증상이 처음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10분 이내에 불안과 신체 증상이 정점에 이르며 20분에서 30분 정도 지속되다가 저절로 사라집니다. 평소에 카페인 음료나 알코올을 과도하게 섭취해도 증상이 악화될 수 있으니 꼭 공황장애가 아니라도 불안한 감정이 자주 드는 사람은 커피와 술을 멀리하는 것이 정신 건강에 좋습니다. 공황장애는 만성적인 질병이라 자연적으로 회복되는 경우는 드물지만 적절한 약물 치료와 행동 치료를 했을 경우 40% 정도는 증상이 호전되어 일상생활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공황장애 환자들에서 자살의 위험성도 올라가는데 발병 기간이 짧고 발병 이전에 건강했던 사람일수록 예후도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다음에도 도움이 되는 영상을 만들겠습니다.